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돌싱녀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극성인 시모와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남편에게 질려버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 만큼 최악의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각자 번 돈은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제안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제일 처음 저에게 제안한 것이 돈 문제였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거야? 돈 관리? 글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따로 생각해 둔 게 있는 거야? 내 생각엔 돈 관리는 따로 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 챙기는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고. 그게 다 돈 관리를 같이 해서 일어난 문제잖아. 하긴 내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더라. 누구 집에 뭘 더 얼마만큼 해줬다면서 섭섭하다고 싸우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린 애초에 그럴 필요 없이 돈 관리 따로 하면서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 생활비는 한 통장에 모아서 같이 쓰고 적금 같은 것도 같이 들긴 하는데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했으면 해. 어때? 난 괜찮아. 그렇게 하자. 사실 처음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더 높은데 돈을 따로 쓰자고 하니 치사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우리 부모 챙기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살림은 각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남편이 시간이 돼 식사를 차리면 제가 뒷정리와 설거지를, 남편이 빨래를 하면 제가 건조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저희에겐 꽤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시모가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극성을 부려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와버렸으니까요. 나 이사했다. 너희 집 근처로. 네? 이사요? 언제 이사까지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어. 마침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길래 그냥 급하게 해버렸지. 정리도 다 했으니 와서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살림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네, 아무래도 저도 회사에 다니니 저 혼자 다 하긴 무리여서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 해야 먹고 산다고 하니 내가 네가 일하러 다니는 것까진 별말 안 한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아들도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청소기 밀고 밥해야 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으면 그 길로 20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겠어? 아니 어머님, 그런데 살림이랑 이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몰라서 묻니? 내가 가까이 살아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들 대신 살림 살아줄 거 아니니? 괜히 기대할까봐 하는 말인데 네 몫은 네가 하거라. 난 딱 우리 아들 몫만 해줄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몫은 알아서 하라는 말도 황당하긴 매한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으로 가며 살림을 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 향하는 잔소리도 시작되었죠. 예, 너는 집에서 음식은 어떻게 해먹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장을 봐와서 해먹으니까 냉장고가 그득할 일이 잘 없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니 이게. 냉장고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한 법인데. 이건 뭐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내가 한숨만 나온다. 먹지도 않을 재료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뭐해요. 큰 마트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걸으면 아파트 정문에 있는걸요. 그리고 요즘엔 식재료 배달도 다 돼서 저희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요.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난 불편하니 이번 쉬는 날엔 장부터 봐서 다 채워놓거라. 생선도 사다가 올려두고 고기도 부위별로 사다 놓고 채소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다 쟁여놔야 그때그때 손 가는 대로 꺼내서 먹을 거 아니야. 이쯤 되니 고마운 마음은커녕 마음이 불편해 오더라고요. 다 해먹지도 않을 식재료를 사서 채워놓으라는 강요부터 해서 집안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가 오니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조금 뿌르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여보, 나 사실 어머님 이렇게 오셔서 집안일 해주는 거 불편해. 뭐? 왜? 혹시 당신 집안일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딱 내 일만 해주고 가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내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로 뭐가 섭섭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는 날마다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한단 말이야.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일하는데 전화로 잔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날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한다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 도와준다고 이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참아. 좋게 좋게 생각해달란 말이야. 나 사실 집안일하는 거 힘들었어. 같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도 집에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했었는데 그만큼 집중도 안 되고 나름 힘들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서 일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일할 시간도 늘어서 그만큼 능률도 좋아졌어. 그까진 남편이 뭐라고. 제 일엔 지장이 되지만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럼 당신이 잘 말해서 나 회사에 있을 때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해줘. 좋게 말할 수 있으면 잔소리도 좀 하지 말라고 해주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듣는 소리면 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전부 어머님 살림 습관에 우리 살림을 맞추라는 강요에 가깝잖아. 여긴 엄연히 우리 공간이고 우리 스타일이 있는 건데 어머님 마음대로 어머님 뜻대로 다 하려는 거 싫어 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내가 그 정도는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잘 말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떻게 뭘 잘 말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시모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심해지는 잔소리를 더 참았겠지만 시모는 남편이 평소에 하던 일 조금과 남편의 밥만 챙길 뿐 저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잔소리는 그야말로 일장연설이었죠. 그날은 화장실이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와 남편이 혼자 쓰는 화장실이 더럽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 화장실 청소는 도대체 언제 했길래 저 모양이야? 세제 뿌려서 뜨거운 물로 욕실 싹 씻어내고 물기 없게 말리든 닦아내든 해야 할 거 아니니? 곰팡이 피지 않게 구석구석 칫솔로 잘 씻어내고 말이야. 어머님, 거실 화장실은 남편이 주로 써서 남편이 청소해요. 제가 쓰는 안방 화장실은 제가 씻으면서 매일 정리하고요. 부부끼리 네 화장실 내 화장실이 어딨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처음에는 구분 없이 썼는데 남편이 자기가 화장실 오래 쓴다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따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각자 쓰는 화장실은 각자 정리하자고 했고요. 넌 네 남편이 시키면 뭐든 다 할 거니? 남편이 화장실 청소 각자 하자고 해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청소라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저는 거실 화장실엔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랴 집안일 하랴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틈만 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일에 지장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문제로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일하는 내내 정말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까짓 화장실 청소 좀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말했던 대로 거실 화장실엔 아예 발길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 청결 상태를 어떻게 알고 청소를 해주나요? 그리고 남편 대신 일해준다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왜 화장실 청소는 저에게 시켜대는 걸까요? 제가 무슨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채로 퇴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화장실 청소 좀 해. 화장실? 웬 화장실?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바쁜 것만 끝내놓고 할게. 그래놓고 또 잊을 거잖아. 그러지 말고 지금 해.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각자 화장실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오늘 또 전화 왔더라. 당신 화장실이 그렇게나 더러운데 왜 청소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당장 청소부터 해.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머님한테 다신 나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해줘. 나도 낮에 말했는데 아무래도 내 말을 들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기분이 나빠졌음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달래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날의 전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작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것에 비해 검소한 편이셨는데 집안엔 가전, 가구들이 대부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씩은 좋게 넘은 것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였던 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던 상여금으로 친정에서 가장 오래된 에어컨을 바꿔주기로 마음먹었고 에어컨을 휴대전화로 고르던 중 그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었어요. 에어컨? 갑자기 에어컨은 왜? 아니, 곧 어버이날이잖아. 친정의 에어컨 작년부터 시원치 않았는데 이 김에 바꿔줄까 해서.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뭐 해줄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돈 관리를 따로 하며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질문을 하니까요. 남편은 친정에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없었고 오로지 시댁에만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 그 황당함은 더욱 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여금을 좀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상여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휴가 비용으로 다 써버린 걸 알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약속했잖아. 생활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고. 거기에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야? 당신도 상여금 받잖아. 그 상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은 당신 돈이야.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상여금으로 시댁을 챙기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한번 흘겨보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잊었어? 각자 돈으로 효도는 알아서 하자며. 이 말도 내가 아닌 당신이 한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당신이 고작해야 용돈이나 드릴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비싼 가전 사주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에어컨 좀 사드리자. 우리 집 에어컨도 오래돼서 시원한 바람도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에어컨 비용만큼 용돈을 드리든지. 그렇게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그 많은 상여금으로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릴 때는 나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고 싶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용돈이나 준 적 있어?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는 핑계로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하기 부끄럽지도 않아?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드냐? 그래, 알겠어. 우리 집은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나중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나 마. 왜 이렇게 비싼 거 해줬냐고 따지고 들지나 말라고. 다 알겠으니까 나한테 피해나 주지 마. 나한테 아무 피해 안 주면 내가 왜 뭐라고 하겠어? 그래? 알겠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감정이 상해버린 채 저는 친정에만 에어컨을 장만해드리게 되었고 며칠 뒤 시모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이 좀 빨랐던 날인데 집에 돌아가니 그때까지 시모가 집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손에 쥐고 있던 청소기를 제 손에 쥐어주며 청소나 하고 있으라며 자긴 이만 가보겠다고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챙긴 그 가방이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가방으로 전에는 못 보던 것이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모의 가방을 멍하니 보고 있자 시모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봐도 너무 예쁘지 않니?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우리 아들이 사준 선물이란다. 우리 아들 통도 크지? 아빠한텐 명품 재킷, 엄마한텐 명품 가방. 요즘 우리 아들 덕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걸 제 남편이 사드렸다고요? 아버님 재킷까지요? 그래. 내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사줬다니까. 친구들도 그런 효자가 또 없다면서 부러워들 하는데 내가 아주 어깨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니까. 하여튼 너도 왔으니 나는 이만 가마. 청소기나 좀 돌리려무나. 시모가 돌아가고 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이 나올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큰 선물을 사드린 거야? 당신 상여금 받는 지도 얼마 안 됐고 보너스 나올 때도 아니잖아. 어디서 나오긴. 우리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으던 적금 깼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남편 명의로 했던 함께 모은 적금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의 2세를 위해 준비했던 적금을 말이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적금 깼다는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 그건 우리 공동돈인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손을 대? 그러면 어떻게 해? 필요한 거 뭐 있냐고 여쭤보니 옷이랑 가방이 필요하다는데 그저 그런 걸 사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아기를 위해 준비한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니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도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가 왜 자격이 없어? 거기엔 엄연히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다고. 당신 돈은 몇백 쓰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돌려줄 테니까. 진짜 저번부터 당신 진짜 치사한 거 알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상한 데 쓴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 좀 사드리겠다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 사드리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형편껏 능력 되는 선에서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부부 적금을 깨면서까지 선물 사드리는 건 아니지. 그것도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옷이랑 가방 사드리려고 아기 적금을 깼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래서 돌려준다잖아. 당신 돈은 땡전 한 푼 안 빼놓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해. 적금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들기로 하자. 아기 적금도 아기 생기면 들기 시작하든지 하고. 하여튼 그런 걸로 하고 더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 내 돈은 한 푼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돌려주고 당신이 쓰고 남은 돈은 지금 당장 입금해. 그리고 앞으로 더 확실히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으로 딱 선 지켜서 지내보자고.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고 쓰고 남은 돈을 입금을 해주었지만 남편이 쓴 돈은 결국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후 돈도 돈이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토록 대책 없이 시댁만을 챙기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모습에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이젠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때껏 있었던 잔소리들도 가끔 도가 지나치단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지만 참을 만했기에 참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도대체 뭐라고 한 것인지 시모의 잔소리와 괴롭힘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하는 마음에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들어서니 시모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따지고 들더군요.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다. 너만 돈 버니? 우리 아들도 돈 벌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쳐요. 네가 큰 소리 쳤다며. 우리 아들이 너희가 모은 돈으로 우리 선물 좀 사줬다고 노발대발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화냈다는 말 다 들었어. 네가 기를 그렇게나 죽여대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바깥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돈 때문에 쥐잡듯이 잡아? 혹시나 우리 아들 일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알겠니? 며칠간 전화가 심하다 싶을 만큼 온다 싶었더니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대책만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입까지 싼 놈이었고 그새 시모에게 저희가 싸운 이야기를 다 전했던 것이었죠.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좋게 넘기고 싶어 심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와 함께 언성을 높이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제가 참고만 있었어야 했나요? 다른 것도 아닌 저희가 이세가 생기면 저희 아기를 위해 쓸 돈이었어요. 그때 돼서 돈이 없어서 애한테 아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쪼개고 쪼개서 같이 모은 돈이라고요, 그 돈이. 근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 선물 사줬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한테 효도하느라 쓴 돈인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생기지도 않은 애보다 낳아준 부모가 먼저 아니야? 부모 좋죠. 그런데 효자 노릇도 그 정도가 있지. 당장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 큰 선물을 했다고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심지어 가방이나 옷이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치품일 뿐이잖아요. 그러는 네 친정은 에어컨 없으면 죽는다니? 너도 네 친정에 에어컨 해줬다며? 넌 에어컨 살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는 봤니?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가 친정에 사들인 에어컨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죠. 어머님,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있으신가 본데 그 에어컨은 제가 번 제 돈으로 샀어요. 그 에어컨에 남편 돈은 10원짜리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가방이랑 옷은 아니잖아요. 제 돈도 들어갔을 뿐더러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애초에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자고 한 사람도 남편인데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큰 선물을 같이 든 적금까지 깨면서 샀을 땐 그 정도 잔소리는 먹을 각오하고 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리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도 네가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가 네 부모와 마찬가지인데 네가 시집 와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니? 기껏해야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 몇 푼 준 거 말고 큰 선물 준 적도 없잖아.